정말 힘들게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가 취하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 오준석입니다. 경매 모든 것 채널이 아닌 학원 채널에서 인사를 하게 됐네요. 저희가 임장을 나가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풀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주에 1회 정도 이런 질문 답변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특강 이후에 출발했었던 다가구 공장반을 평일반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드에서 배우는 과정이라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클래스 소개는 이만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힘들게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가 취하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기뻤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더러운 기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에 우리가 소고기도 사 먹고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경매 사건이 종료가 되는, 취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운이 빠지죠. 더구나 많이 유찰이 되었고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았다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경매는 돈 문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홍길동이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내야만 하죠. 그런데 홍길동이가 이자를 잘 내다가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의 회수가 불안정해지니까 경매로 내보내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그 채무인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서 매각이 불허가가 되고 이 경매가 취하가 되게 됩니다. 보증금은 날리는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조사하고 임장했고 낙찰받고 온 가족의 기대가 정말 한가득이었는데 그 실망감은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복 경매를 활용해보자. 취하를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타이틀로 걸었던 것처럼 바로 중복 경매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이중 경매라고도 하죠.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요. 중복 경매가 되면 취하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경매를 넣은 채권자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처럼 유찰이 많이 돼서 내가 엄청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불허가가 됐을 때 바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다른 채권자를 설득을 해서 중복 경매를 바로 넣게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중복 경매는 매각 불허가에 대한 항고 기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항고 기간은 뭐 잘 아시죠?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보통의 경매 사건은 대부분 채권자들이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취하가 돼서 채권을 회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중복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제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중복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이중 경매가 신청이 되었으니까 법원은 매각 불허가를 취소를 하고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를 해달라라고 이의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이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면 매각 허가를 다시 해주게 돼요. 뭐 말이야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건 한 건이 다 나의 시간과 노력이고 돈이에요. 한순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었던 기회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번 이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복 경매를 할 수 있을 만큼 근저당권자가 여럿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중 경매가 되지 않은 사건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대금 납부 후에 바로 인도 명령을 꼭 신청을 하라고 왜 하시나요? 이 내용인데요. 낙찰 받고 허가 떨어지고 잔금 내고 명도하고 임대 놓고 이렇게가 경매가 낙찰 후에 진행 순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매를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중에서 명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못 쓸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절차는 채권자나
채무자나 낙찰자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채무자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지 낙찰자가 아닌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명도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도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꽤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에만 있는 인도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권한이 없는 점유자를 낙찰자의 앞에 서서 즉시 내보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 부동산 인도 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요. 명도 소송과 같은 절차 없이 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 과정에는 없고요, 경매에만 있는데요, 이게 경매인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죠. 하지만 이 인도 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인도 명령을 우리가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요, 경매의 모든 서류들은 배당 기일까지만 경매계에서 보관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 기일 전에 신청된 인도 명령은요, 경매계 사법보좌관님이 판단한 뒤에 인용 결정문이 바로 떨어지지만, 이게 보존계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하게 돼요. 판사님은 사건도 많고 이 내용도 속속들이 잘 모르시고 이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경매계장님이 하시게 되면 보통 일주일이면 바로 끝나거든요. 때문에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는 이 결정문을 받아놔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든 안 하든 말이죠. 인도 명령 결정문을 받아두셨다면 강제 집행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 명령을 활용하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경매를 당하시는 분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놓으시겠지만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신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내 입이 아닌 법원에서 판결문에 도장을 쿵 찍어서 그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점유자가 그걸 받고 나면 나는 더 살 수가 없나 보다라는 현실을 그때서야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 이후에 협상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도 명령을 통해서 명도를 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 부동산을 이제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도 명령에 대한 것과 강제 집행은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Q&A가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짧은 영상을 찍었고요. 경매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입니다. 해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7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다가구 마을 새로 만드는 평일반 말고도 낙찰과 회원은 주기적으로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경매를 배워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12월달이 되면 저희 단기 매도반도 따로 개설을 할 거예요.